지금까지 배운 이 뉴스타트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으로 반응해? 전자파에.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예요. 햇빛도 전자파예요. 다 전자파예요. 근데 전자파인데 전자파 중에 우리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전자파는 무슨 전자파게? 그게 알파파예요. 같은 전자파라도 파동이 다르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알파파가 아니고 무슨 파? 베타파. 같으면 베타카 그러면 우리 유전자는 내가 베타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켜서 유전자를 조절하시는 것에 방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흐르고 있는 파동이 그 파동을 무슨 파라고 그래?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몸 생체를 통과하고 있는 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반응해요? 네. 무엇에 반응하냐고 하면 뇌파에 반응해. 네. 뇌파가 몸으로 들어가면 생체 전자파가 돼요. 이 뇌파는 어디서 나와? 뇌에서 나와. 자, 뇌로 들어가서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하는 거는 뭐가 정해? 뜻이 정합니다. 뜻. 뇌라는 것에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뇌파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 뇌파는 생체 전자파가 된다. 이 생체 전자파는 결국 내 유전자에 작용한다. 내 몸을 통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는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자주 찍고 너무 강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암의 그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여러분의 핸드폰까지도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나오니까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한뼘통 대한민국의 통신사도 지금 큰일 났대요. 보니까 테슬라, 테슬라 사실 이 테슬라가 쏘아 올려놓은 뭐예요? 그 위성들 거기서 그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싸고, 싸고, 어디서나 터지고, 그렇게, 자, 어서 오세요.
음. 그래서 그걸로 안 바뀔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아. 어. KT, SK 콜라스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 뜻은 마음에 담깁니다. 마음. 예, 그것은 바로 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헐, 진선미, 예, 사랑, 사랑,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기로 마음먹으면 또는 미워하기로 선택을 하면 내 생체 전자파는 내 파는 베타파가 돼. 자, 이 베타파가 얼마나 나쁘냐고 하면, 이런 베타파도 베타파도 공부를 해보면, 자, 베타파도 베타파라고 하지만 이 파동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베타파도 이런 알파파와 닮은 파가 많이 섞여 있으면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베타파가 너무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보통 정도의 베타파예요. 그래서 베타파가 이제 이런 게 더 많으면 주파수가 어떻게 낮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슬로우 베타파라 그래. 베타파 치고는 좀 파동의 속도 또는 에너지가 낮고 이 속도가 주파수가 더 빠르다. 근데 그래서 이게 더 빨라지면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하이베타라 그래. 하이베타가 되면 어떻게 되게? 너무 하이베타가 되면 기절해버려요. 기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탄메칠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전자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생명 현상이 어떻게 잠깐 스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하는 거지. 그래서 기절하는 거예요. 뇌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명적으로, 모든 면에서. 음, 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제 알파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알파파가 돼 있는데도 자꾸 그냥 그 알파파를 망가뜨리고 베타파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취미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해요. 기가 막히고. 그렇죠. 그거를 알고 보면
중요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어, 그,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 처음 보면 쳐다보잖아. 눈이 있으니까 쳐다봤어. 어? 쳐다보면 뭐가 나와요? 내 의견이 생겨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뭐 인상이 좋다, 인상이 더럽게 나쁘다. 뭐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좀 찡그렸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야. 그 사람이 자기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 자유가 있다고. 왜 나를 부정적으로 보면 내 뇌파는 괜찮지만 자기 뇌파는 뭐예요? 베타파가 돼. 그럼 자기 손해지. 응.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인상을 조금 나쁜 인상을 썼다. 그러면 나도 화낼 자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죽일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누리시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알파파로 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베타파로 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 그 두 가지 종류의 자유 하나는 사망적 자유고 하나는 내가 살 자유, 건강할 자유, 내 병이 나을 자유도 있어. 선택.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유전자 학자들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메칠화도 되고 탈메칠화도 되고 그래서 이게 놀랍게 유전자가 매 순간마다 그 상태가 변한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이게 언제냐 하면 2010년이에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어. 2010년 며칠이에요? 1월 18일자. 타임 잡지 이 표지에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의 이건 왜 why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destiny는 운명이죠. 운명이 아니다 이제는 왜? 오랫동안 우리 의사들은 유전자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얘기해왔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틀렸다 이 말이에요. 대서특필이야.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 뭐예요? 유전자는 변해 이 말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고. 왜 놀랍냐? 또 이 발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타임 잡지의 표지에까지 표지에 등장하는 뉴스를 뭐라 그래요? 커버 스토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신문으로 치면 일면 톱. 왜 유전자가 변한 것이 이렇게 일면 톱이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왜? 우리 몸에 생기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고 세포 변질 때문에 생기고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 때문이냐?
세포의 성질이 변질이 됐어. 그런데 이 세포의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데? 유전자야. 그러니까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고 하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배운 거야. 그런데 모든 병은 실제로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자, 유전자가 변해서 병에 걸리는 걸 의과대학에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의과대에서는 현대의학은 왜 모든 병이 발생하는 원가,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왜 이 병이란 게 왜 생겼냐를 근본적으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거는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 암도 왜 암세포가 됐냐? 정상 유전자를 가진 정상세포가 그 유전자가 변질돼서 변질된 암세포가 됐기 때문에 암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건 모든 병이야. 당뇨병도 유전자의 변질이고 모든 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으니 저는 의과대학 교과서가 두꺼운 책이 없어요. 내과 교과서. 그 당시에는 내과 교과서가 약 한 2,500페이지가 됐어. 요즘 한 5,000페이지도 넘고 이제 이런 2,500페이지가 2권, 3권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이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 탁 나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원인 뭐라고 써놨게? 알지 못함. 알지 못함을 그때 의과대학 책은 다 영어니까 뭐예요? unknown. 모든 병이 다 알지. unknown이야. 원인. 그럼 원인이 의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원인을 모르고 환자를 치료한다. 말이 되게 안 되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이걸 병의 원인을 모른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환자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의사라고 해도.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자에게 해주는 일은 뭐밖에 못 해줘? 치유는 못해. 치유가 돼야지. 그렇죠? 치유가 되는 것이 병이 낫는 거예요.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으니 병의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치유는 못 시켜. 그러면 의사가 돼가지고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걸 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환자들은 치료라는 것은 치료는 백날 해봐야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라요. 치료하면 유전자가 회복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암 치료, 그럼 뭐 하는 거요? 암덩어리 떼내. 그럼 원인을 모르고 암덩어리만 수술해서 떼낸다. 그럼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어. 유전자가 변질되는 원인은. 그러니까 수술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낫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암 걸리면 다 그런 시기를 거쳐요. 초기에는 뭐요? 깨끗하게 다 제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한 6개월, 1년 지나면 뭐예요? 또 있어. 왜?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닌가? 그 이유는 뭐냐?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Epigenetics,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이 에피제네틱스는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성이라는 것은 후천성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지 인간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에피제네틱스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일지라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reveal. 뭐를 보여주냐?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the choices란 말 뭐예요? 선택. 그 choices you make는 뭐예요? 당신이 make하는 선택. 즉, 쉽게 한국말 그대로면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와서 여러분은 유전자가 왜 나의 정상적이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병이 된 이유는 유전자가 조절이 잘 되지를 않는구나. 켜져야 될 유전자가 켜지지 않고 꺼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메칠화, 탈메칠화라는 그 신비로운 과정이 잘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다는 걸 이제 배웠어.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몸 생체를 흐르고 있는 뇌파, 곧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밀착해서 오래 쓰면 이게 핸드폰에서 나가는 강력한 나쁜 전자파가 있어. 이 베타파 같이 생겼다고 들어가서 유전자를 혼란시켜서 결국
그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뇌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는 뭐예요? 제발 통화할 때 어떻게 이 핸드폰을 한 뼘 정도는 적어도 한 뼘 정도는 거리를 두고 해라. 왜?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 멀어져도 약화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딱 붙여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은 어떤 과학자들도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도 한 뼘 통화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일 때, 자, 이런 알파파일 때, 이 뇌파가 뭐요? 이 알파파일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평화로워. 그리고 평화롭고 집중이 잘 돼. 그 집중이 잘 되면 어떤 책을 읽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아주 핵심을 잘 잡게 돼. 이해가 확실히 되고. 그런데 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돼. 집중이 안 돼. 왜? 잡생각이 자꾸 떠올라. 아시겠죠? 잡념. 그래서 이제 이 집중이 잘 되면 자,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계세요. 다들.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의 뇌파는 알파파야. 아시겠죠?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아기가 뭐 이러고 있어. 집중돼야 안 돼요. 왜? 그 시끄러운 잡소리가 나를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오면 갑자기 알파파가 베타파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문자를 이제 카톡이 왔다. 탁 열어보니까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 이제 연락이 왔구나. 그래서 아주 반갑게 하고 봤는데 읽어보니까 김팍세. 그러면 즉각적으로 베타파가 돼.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가 우리의 뇌파 형성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냐 베타파냐에 따라서 나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결정돼. 그러므로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암에 걸린 것도 보니까 지난 2년 한 3년 동안 인간관계가 뭐요?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내가 배신을 당해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인간관계가 틀어졌고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서 자, 암세포 속에는 변질된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내 생각, 내 뇌파가 뇌에서 아름다운 뜻. 자, 무슨 뜻?
진, 선, 미. 결국 이거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느꼈다. 그럴 때 그런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뇌뇌파는 뭐요?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신경질 나는 카톡이 왔다. 그러면 바로 베타파가 돼버려요. 바로 베타파가 되면 밥 먹다가도 소화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올라 그러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밥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먹기 싫어져.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어진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관계야. 아시겠죠? 이거를 깨달아야 돼, 환자가. 이거를 못 깨닫고 그저 내면에 있는 그 인간관계 결과로 초래되고 있는 뭐예요? 베타파가 안 바뀌면 수술해서 떼내도 소용 있어 없어? 없어. 왜? 또 유전자는 또 변질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그렇게는 환자를 치료하지를 그렇게 치료해서 수술로 떼내고 방사선을 쪼여서 태워버리고 독성 항암제를 써가지고 암세포가 죽여서 암이 없어져 봐야 원인은 죽어 안 죽어? 원인은 안 죽어. 그런 짓을 왜 해? 근데 그렇게 해야 돈이 벌려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맨날 환자들 앞에 앉혀놓고 원인을 가르쳐 드린다고 계산하면 이거 돈이 별로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돈이냐? 무엇이냐? 야, 뜻이냐? 뜻을 뭐라 그래요? 뜻을 유식한 말로 하면 의미라 그래요. 내 직업, 의사라는 내 직업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설명해 줄 수가 없고, 원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으면 환자가 치유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자가 자기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알고 결국은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 뭐에 반응한다? 뜻, 곧 의미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라는 한 남자가 82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느냐 하면 돈 가지고 투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빌려줬더니 또 뭐요? 이러다가 보면 이제 병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벌면 병 걸려요. 왜? 어떻게 잘 나가다가 대박이 터져서 막 돈이 뭐예요?
왕창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면 착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병 더 잘 나요. 왜? 주위에서 착하니까 자꾸 뭐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어떻게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착하니까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것도 빌려주고 나면 뭐예요? 착하니까 안 갚아. 그러니까 착하니까 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 속만 썩어 들어가. 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뭐예요? 유전자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다 착해요. 여러분 또 둘러보세요. 여기서 나쁜 사람들 없어. 암 환자들 그런 사람, 암 환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정말 훌륭한 사람. 왜? 자기 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유천을 한다. 우리 원장님 두 분 계세요. 유천. 그러면 유치원을 통해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라고 어떻게 모든 정열을 다 기대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최고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그를 잘 키워내 보려고 근데 여러분 아마 안 걸려. 그래서 이게 모든 일을 어떻게 해내야 돼? 완벽하게 해내야 돼요. 완벽하게 안 해내면 누가 내가 일을 적당히 처리하고 사는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사는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자세히 몰라. 어, 모르는데 나로서는 뭐예요? 내 양심이 또 뭐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내 양심도 허락하지 않아. 내가 적당히 해치우면 남은 적당히 해치운지 몰라. 그러나 내가 알아. 그게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안 봐도 내가 완벽하게 안 하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돼. 이렇다고. 그래서 암 환자들의 특징은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가 많아야 이 사회가 좋지.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완벽주의자를 이용만 해먹고 자기들은 적당히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안 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완벽주의로 그렇게 또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면 당하게 돼 있잖아. 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해. 이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저도 가만 보면 암 타입이야.
뉴스타트를 몰랐다면 아마 막 틀림없이 암 걸렸을 타입이에요. 어, 어, 막 속상한데도 어, 나는 그래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다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째째하기도 싫고, 돈 좀 빌려 달라면, 오케이. 탁, 이러고, 돈은 있기는 있는데, 뭐, 사정이 어쩌고, 거짓말로 돌려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뭐요? 탁탁 등쳐먹고도 뭐요? 그거 등쳐먹은 걸 남에게 뭐요? 자랑하는 사람들 암 안 걸려. 뻔뻔스러운 사람들. 뭐 요즘 이제 뭐 소시오패스니 뭐 사이코패스니 그러고 있죠. 예. 그 사람들 병. 근데 그 사람들의 병은 그 사람들의 인격 자체가 병이에요. 그거는 더 심각한 병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왕창 대박이 터져가지고 났다. 그러면 주위에서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돈 못 벌었을 때는 잘 해 나가. 돈 왕창 벌었다 하면 이제 이리 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 병이 생기는 것은 그 이유는 유전자는 뭐에 반응을 하기 때문이다? 전자파. 그래서 엑스레이라는 전자파도 많이 쪼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 유전자가 돼버려. 우리 핸드폰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파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 알파파를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진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오늘 뉴스타트를 와 보니까 내가 이제는 길을 발견했다. 그렇구나. 자, 근데 알파파가 되면 변질됐던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왜 베타파가 들어와서 변질시켜 놓은 유전자, 암세포의 암 유전자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그 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구나. 뭐가 자꾸 들어오면 베타파는 그만 들어오고 알파파가 자꾸 들어오면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이 세상에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되기 때문에 타임지 같은 이 최고의 뉴스 미디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건 의학적 뉴스죠. 이 표지에다가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어떤 병에 걸려도 유전자는 변질이 돼서 병에 걸렸고 그 변질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큰 뉴스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렸더라?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알고 보니까 무엇이 아까 읽어봤잖아. 무엇으로 유전자가 회복되더라? 선택으로.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뜻 중에는 좋은 뜻, 이 진선미의 뜻은 알파파를 만들고 그래서 이 좋은 뜻을 가진 뜻은 무엇으로 전달이 됩니까? 말이죠, 말. 말 또는 뭐예요? 네.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돼. 또 문자로 어떤 문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문자와 말은 다 뭐를 중개하는 거예요? 뜻을 중개하는 거지. 그래서 말, 문자.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뜻으로,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도 왜 하나님의 정체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고 그분의 정체는 말씀이지, 뜻이지. 와, 지금 이래서 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오셨어요? 딸이에요? 저 뒤에. 네.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신증후군 상환이하고 같은 면이구나. 네. 그 뒤에 계신 분이 상환이 엄마예요. 네. 상환이 엄마도 신증후군 아들이 뉴스타트의 신증후군이 완전히 회복한 아들을 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가 너무 좋아서 뉴스타트 봉사자가 돼서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신증후군 날 수 있어. 신증후군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거고 그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현영이가 예? 현영이가 좋아졌다고 그랬죠. 현영이도 현영이 또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주 나쁜 상태였어. 그래서 현영이는 검사가
여기 와서 지난 1월 달에 아니야 12월 달에 하고 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왔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요즘 신증후군이 많은 모양이야. 그래서 희망 가지세요. 지금 지금 크레아티닌 수치는 얼마래요? 어, 항암제, 항암제 주사를 맞으라고 그랬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암은 없어요. 근데 왜 항암제게? 왜 병원에서 항암제 쓰겠다고 그래? 자, 우리 왜 항암제를 쓰자? 항암제를 쓰자고 병원서 나오면 이거 조금 심하다는 얘기예요. 예, 심하다는 얘기인데, 어, 자, 신증후군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고 하면 자가 면역성 병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성. 자가 면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암이 생기면 이제 자,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T세포,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T세포가 몰려와서 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지금, 이름이 뭐지? 정인이, 정인이. 정인이의 T세포는 본래 T세포는 이런 일을 잘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T세포는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들의 종류가 많은데, 그 면역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가 이 T세포예요. 이 정인이의 T세포가 변질이 됐어.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의 성질은 상대방을 죽이는 성질이 있어. 파괴하는 성질. 그래서 이 T세포는 암세포 같은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것을 공격해서 파괴해서 죽여야 될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그래서 T세포가 어떤 성질을 부리냐. 성질이 달라져 버렸어. 어떤 성질을 부리냐고 하면 정인이의 T세포는 자기의 콩팥, 자기의 신장을 가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면역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을 일컬어 자가 면역병이라고 불러요. 즉 나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요. 내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이고, 간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이고, 골수를 공격하면 재생불능성 자가면역성 빈혈증에 걸리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왜 T세포가 변했을까?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예. 자, 이제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정인이는 아주 착한 애야. 남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불평이 있어도 불평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뭐요? 눌러 참고 눌러.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저도 정인이 타입이야. 그래서 저도 관절염에 걸렸었다고. 류마티스성 관절염, 자가 면역병이야. 이상구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내 관절을 내가 공격한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이러고 댕겼어. 무릎 아프고. 네. 그렇던 이상구가 지금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2세인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 예, 달리기. 무릎 하나도 안 아파. 그 관절염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30대에도 있었고, 좀 컨디션만 나빴다 하면, 속상한 일만 터졌다 하면 40대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40이 딱 되면서 뭘 하기 시작했다?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관절염이 서서히 없어져 버렸어요. 즉, 관절염이, 이상구의 관절염이 나버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방 강의했잖아. 이상구의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T세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낫는 거야. 정인이의 T세포가 지금 괜히 쓸데없이 정인이의 신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왜 정인이의 T세포가 그렇게 변질됐는지를,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 왜 안 가르쳐 주게? 모르니까. 원인을 모릅니다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나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이 마음, 뜻에 반응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하고 생태 전자파가, 그것이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그래서 끝에 마지막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 자, 마치니까 지금 정인이 이 신증후군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신증후군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면, 옛날에는 그걸 신증후군을 자가면역성 신우염이라고, 신장염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걸 어느새 신증후군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나으려면 정인이의 T세포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초등학교 가기 전으로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돌아갈 수는 있게 없게? 그게 이제 타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돌아갈 수가 있구나. 돌아갈 수가 있다. 이 타임 잡지의 표지는 정인이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나도 나을 수 있구나. 이거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박수 치는데 정인이는 박수 안 치고 있어 지금. 왜? 저게 정인이의 성격이야. 나도 나을 수 있네? 우와, 오케이.
이런 성격이었으면 저런 병 걸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 근데 하여튼 이 성격을, 엄마의 성격을 타고났는지, 예, 이제 이래서, 자, 이제 이래서 신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원인을 병원에서는 제가 설명한 이 원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길 거부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모른다고 그래. 그 암이 왜 생겼냐? 병원서는 다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수술 이렇게 받고 하다가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병원에서 뭐요?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가 없다. 모든 약이 다 내성이 생기고 효력이 떨어져 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오세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 앉아 있을 분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정인이를 위하여, 예? 정인이를 위하여 우리 지금 우리 나신 분들 지금 우리 이경원 씨부터 정인이한테 힘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경원 씨 일어나서. 자, 이분은 간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이상을 못 산다. 그런 사람이 뉴스타트에 와서 야, 얘기하세요. 정인아, 나을 수 있어. 나버렸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목사님. 어목사님 병은 암 중에 최악의 암이라고 일컫는 육종암, 말기. 병원에서는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큰 게 목사님새 안산에 있는 이렇게 나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정인이한테는 희망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서는 다 가망 없다. 근데 지금 병원서는 지금 정인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항암제를 써야 되겠다고 그래. 왜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써야 되겠다고 그래? 암도 없는데.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도 죽고 동시에 뭐도 죽게? T세포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서는 암세포도 없는 지금 신증후군 환자에게 무엇을 써야 되겠다? 항암제를 써야 되겠다는 말은 암세포는 없지만 정인이 너 T세포를 죽이려면 다른 약 가지고는 안 되네. 스테로이드 가지고만은 안 되네. 다른 면역 억제제 가지고 안 되네. 그 제일 센 면역 억제제는 뭐라? 항암제야. 그러면 정인이가 항암제 주사를 맞는다 또는 항암제 알약을 먹기 시작한다면 뭐가 죽어? 정인 T세포가 죽어. T세포가 죽으면 정인이 콩팥은 공격을 이제는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콩팥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야? T세포가 자꾸 죽어. 그러면 T세포가 이거 봐. 이게 T세포인데 T세포는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근데 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매일 생기고 있어.
그럼 내가 항암제를 쓰면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증가할까 안 할까? 증가. 이거 말이 안 돼. 난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이거는 말 안 돼.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인이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정인이의 T 세포가 왜 정인이의 신장을 공격하도록 변질이 됐냐고 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정인이는 그렇게 착하게 모든 것을 누르고 이러고 살면 살기가 힘들어서 안 힘들었어? 힘들었지. 그럼 힘들었지. 자꾸 힘들고 또 엄마를 엄마 걱정시키는 것도 싫고, 그렇지. 말을 하면 엄마가 어머 어떡하냐. 그러면 엄마가 아플까봐 걱정하고. 그렇게 착한 아이야. 아시겠죠? 정인이가 뭐야? 나 싫단 말이야! 뭐 이런 병 안 걸려. 정인이는 다 참아. 그러면 참다가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죽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도 말 안 해.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엄마도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정인이도 지금 정인이가 점점 병세가 심각해지면 엄마는 정인이가 더 심각해지면 엄마는 더 힘들까 안 힘들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정인이는 죽고 싶다.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이 T세포의 유전자가 이 마음에서 죽고 싶다는 무엇을 보내? 뜻을 보내. 뜻을 보내면 이 뇌파를 통해서 이 뜻을 T세포 유전자에게 자꾸 보내. 보내면 T세포들이 안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 같지 않아? 넌 어때? 그러면 T세포, 나도 그걸 느껴. 너는 어때? 그럼 T세포도 전부 뭐예요? 우리 주인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인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주인님을 죽이려면 죽고 싶어 하니까 죽여 드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인님의 콩팥을 공격해서 망가뜨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알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기서 배우는 대로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시간이 1시 15분인데 강의는 일단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인이를 환영하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분들이 다 암 말기로서 죽음에 봉착하신 데 사셨던 분들이야. 그런데 얼굴이 밝아 안 밝아?
한결같이 다 밝지. 얼굴이 밝아지면 정인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려면 뭐가 생겨야 돼? 희망이 생겨야 돼.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 돼. 절망 상태에서 밝아질 수는 없어. 그런데 정인이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자꾸만 정인이를 절망시키기만 했어. 이제는 항암제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오면 이런 왜 나 정인이는 나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나도 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희망이 딱 생기면 걱정이 어떻게 돼? 걱정을 버릴 수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인이를 위하여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를 우리가 강력하게 신나게 불러 드립시다. 야, 우후!